이때까지 이런 여행은 없었다. 여행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당신의 여행을 만족시킬 세오 트래블의 세오입니다. 자,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오늘 가리긴각 30년의 조무재 선생님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이런 그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여행사 1세대는 아니고요. 1.5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993년도에 필리핀 대를 들어가서 거기서 학교에 공부를 수학을 하면서 가이드를 한 케이스입니다. 직업 겸이 아니라 학생 겸 가이드였었지만 또 그 학생으로서의 이 탐구하는 자세로 이 가이드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남다른 가이드의 사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전공은 의료 관련된 업무였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치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 학교 외국대 치대들이 이제 인정이 안 되면서 본국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지자 그때부터는 제가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낭인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또 그 외 그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또 다른 의료 관련돼 있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아쿠펑처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뭐 요즘은 우리를 OMD, 그러니까 오리엔탈 메디신 덕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다시 필리핀에 들어와서 또 한의원을 조금만 운영하고요. 제가 그 자격을 가지고 한의원을 하면서도 이 여행과는 떨어질 수가 없었던 게 그때만 해도 저희들한테는 이 당시에 이 보험이라던가 그다음에 제약회사들이 이 의사분들 또 이 병원계 쪽의 분들을 직접 영업하는 또 해외 영업을 하는 이런 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직접 현지 제약회사 구조도 직접 탐방하고 그리고 또 뭐 현지에서 접대받는 거죠. 네, 그런 곳에 제가 또 가이드로서 아무래도 의료 쪽으로는 서로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의료 전문 가이드로서 대략 한 5, 6년 정도 이렇게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라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바로 이제 2010년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그때 좀 어떻게 보면 신을 만났다고 할까요? 좀 그런 좀 저만의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지금 현재는 2013년부터 터키를 들어가서 터키 주변에 있는 이집트, 요르단, 그리스, 코카서스 이 등지를 다니면서 성지순례로서 사역자로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오늘 선생님이랑 이제 전속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어요. 여행업 쪽에 이렇게 좀 또 다른 어떤 분야로서 시도하는 우리 이쪽 세오 트러블하고 같이 하게 꼭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갖게 된 거는 이제 여행사 전반이 좀 변하게 됩니다. 구조가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 변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형 여행사 이 구조로 그동안 편입되었다가 이제는 조금씩 개인적으로 혹은 또 중간 마진을 없애는 B2B 그런 형태의 이제 여행 구조가 이제 편성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현재 우리 세오 트러블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우선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을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눈다면 하나는 이 안내자 역할만 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뭐든지 안내는 필요한데 특히나 이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뭐 호텔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지역을 어떻게 다니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여행의 안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안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의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죠. 여행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오신 어느 한 목적을 갖고 오신 이 고객들에게 그 니즈를 선사하는 거는
알고자 하는 어떤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곳에 있는 어떤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역사와 그리고 또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객들에게 그 감동의 역사를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이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꿈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그 전달자가 바로 가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적으로 이 일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짧은 기간 동안 경제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또 반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우울증 환자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그 교차된 그 결과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이 갈급한 이 어떤 꿈과 자기의 소망이나 또 감동을 저버리고 경제 발전에 올인했었던 그런 세대들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들에게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또 울음과 웃음을 주는 거죠. 또 그것이 저는 좀 투박하지만 여행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고객분들이 이제 선생님 같은 가이드분에게 어떤 걸 가장 기대하고 있을까요? 보통 여행을 시작할 때 그 여행의 안내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불안해요. 그리고 이번 여행을 저 사람이 과연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떨까? 저 사람은 또 그 여행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하루와 이틀, 3일, 4일이 지나면 이 가이드에 대한 신뢰가 바로 첫날 아침 만날 때 그 눈 동자에서 나타납니다. 신뢰하는 분위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될 때 이들은 거의 저와 함께하는 마음의 합체가 된 그런 이 동일체라고 하는 느낌을 분명히 갖게 돼요. 저는 바로 그 순간이 저의 여행에서의 가장 커다란 위안이 되고 여행 가이드로서의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뽑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 이 가이드로서 느끼는 보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이 직업적인 보람이라는 게? 이 메말라 보이는 우리 이 고객들의 첫 인사에서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 돌아갈 때에 그 마음 편하고 따스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또 다음 여행을 기대하는 바로 그분들의 인사말들이 저한테는 가장 커다란 가이드의 그 핵심 포인트 또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의도차게 악플을 다시거나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보통 이제 컴플레인이나 악플을 하는 분들은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아무런 표현 없이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팀 잘 끝나고 가셔가지고 3일 후에 어마어마한 A4 막 20장의 악플을 다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의 가이드들은 악플이 다니는지 아닌지는 바로 그 여행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하게 대해서 또 배려하는 마음과 또 마음을 통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할애를 해서 그분들의 그 마음 상한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역할들을 꼭 해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인간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소통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그 악플이나 그런 불만 제기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이드라는 직업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삼촌 외삼촌을 통해서 이 여행사에 입문하게 됐는데 고려 여행사 초창기 멤버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사장 대표까지 계셨다 나오신 분이셨는데 그때는 여행사 부장급이 기사를 제공된 차량을 타고 출퇴근할 정도였었어요. 결국 뭐냐면 시대적인 이 변화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우나 또 보여있는 시선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가이드는 상당히 존중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도 받았고요.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가
하나의 약 장사, 또 옵션 팔이 장사, 이런 그 악담을 들어가면서 지금 사실 가이드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러한 가운데서 좋은 가이드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가이드의 헌신들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후배들 가이드, 또 선배님 가이드들, 동료 가이드들한테 정말 커다란 박수 쳐주고 싶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전체 시장의 변화는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저가 패키지 잠입 촬영 유튜버 분들이 이제 저가 패키지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그 르포라고 하죠. 그런 영상들을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때 현직에 계신 가이드로서 어떤 기분이 좀 드셨을까요? 그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그 유튜버들은 근절돼야 됩니다. 그리고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체적인 여행의 흐름과 또 이런 전반적으로 부족한 투어비를 받아서 현지에다 보낸 이 여행사와의 랜드와의 어떤 구조적인 것 내용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현지와 가이드는 나쁜 놈, 도둑놈, 무조건 싸그리 해서 이 그 어그로 끌려고 하는 그런 저질 영상들, 또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이런 그 막가파식 그 영상들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하는데 그분들 중에 어느 하나도 이 유튜버를 통해서 이 여행업이 발전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여행사가 서로 싸우고 헐뜯고 난립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유튜버 이 채널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구독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혈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입니다. 커다란 대형 여행사들이 지난 30년간의 여행의 행태를 바꾸란 말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스마트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진실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또 새롭게 개선을 시켜서 손님이 원하시는 고급스러운 상품과 또 가격대가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어주는 이런 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 변호사 유튜버예요. 그분이 그 서유럽을 가셨어요. 가족끼리 갔다고 합니다. 노모랑 이제 아이 두 분이랑. 그때 이제 그 분이 여행 경비를 한 2,400만 원 정도, 1인당 대략 600만 원 정도죠. 그것도 그 상품을 이제 노옵션, 노쇼핑 상품으로 이제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행을 가가지고 아무런 리퀘스트를 하지 않은 채 출발을 하십니다. 그러면 호텔방 배정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미리 예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원래 2인 1실이 원래 맞는 거 아닌가요? 2인 1실? 여행업의 표준은 그냥 일반 트윈 아닙니까? 일반 트윈 있죠. 2인 1실이죠. 2인 1실의 일반 트윈. 트윈 맞죠. 여행 출발 전에 그 어떠한 리퀘스트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호텔에 가서 이분이 그때 요청을 합니다. 커넥팅 룸으로 해달라. 그리고 나서 그걸 안 해줬다고 이제 하나투어에다 소송까지 제기하신 분이에요. 그거는 고객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세심하게 여행하시기 전에 좀 그 필요하셨던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던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여행의 기본은 4인이 그 신청했을 경우에 2인 1실의 트윈이 기본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커넥팅 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호텔 방마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층에 하나 혹은 또 한 8층에 7, 8층에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사전에 좀 계획을 하신 그 생각들을 아마 여행사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협조를 구했었던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여행과 이제 전문 가이드로서 그런 프로페서급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가이드가 가는 여행과 이 차이점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후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행은 후자랑 가셔야 돼요. 물론 교수님하고 가시는 건 좋지만 그건 학술적인 그 연구 단체에서 가는 투어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또 손님들이 고객께서 그 원하는 것은 학술적인 지식 플러스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과거의 어떤 먼지 묻은 종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들이잖아요. 이것을 꺼집어내서 생명력을 집어넣는 게 바로 이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우리 교수님이나 학술단체 또 이끌어 나가시는 뭐 여기 강사님들을 제가 뭐 싸잡아서 뭐 이렇게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행은 어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해야 돼요. 여행 인프라가 맞아줘야지 손님이 아늑한 잠을 잘 수 있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확실한 정보를 얻고 또 그 가운데 그 정보에 생명을 넣어 주어서 이 감동을 주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박자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가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 일을 하시면서 그 행복감을 느끼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좀 지시나요? 예전에는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성취감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쇼핑과 옵션을 많이 함으로 해서 수익이 좋았을 때 그 행복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복은 그런 행복의 추구가 아니라 손님과 저와의 이제 하나의 일체감, 그리고 내가 전달했었던 그 메시지들을 다는 아니더라도 7, 80%를 받아들이면서 행복해야 하는 모습, 또 슬픔과 또 즐거움의 역사 이야기를 드릴 때 같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사실 그것이 과거의 수익적으로서의 행복감 또 만족감이 아닌 그 배와 배에 되는 행복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드 시절의 경험이 이 한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는 말도 좀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우리 그 한방에서는 이 상생 또 상극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생과 상극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맞는 것이 있고 내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해서 상생만 한다면 지구상에는 모든 질병이 없어지는데요. 여행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나쁜 것을 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또 괴롭지 않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이 바로 상생의 어떤 장소를 가게 되고 상생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상생의 또 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여행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선교 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또 선교 활동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게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아버님이 이제 타계하시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의. 그걸 너무 생생하고 이 죽은 자가 또 다른 어떤 그 끝이 아니고 또 다른 곳이 있구나. 그리고 그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좀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또 제가 또 우리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해서 신학교를 선택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저는 피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이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전달하고 또 그들의 아픈 소리를 다른 지역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역할을 계속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나는 이게 나의 본업이고 이게 나의 이게 나를 대표하는 것 같다. 이걸 좀 하나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뭐 세 개 중에 하나를 많이 말씀드린다면 여행이죠. 여행의 리더자라고 하는 말이 저는 더 마음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여행이거든요. 태중에 있을 때 그리고 또 무덤의 관으로 들어갈 때도 여행입니다. 그 모든 여행의 여정에 있는 이들이 그 리더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한다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길을 찾고 그런 마음적이나 아니 몸적으로 좀 방황하고 있을 때 이런 길을 찾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좀 말씀이라든가 조언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현대 사상가 중에 이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인 조르바를 쓰신 작가를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또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자들은 그분의 이 마지막 그 묘비명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결국은 나는 필요한 것도 없고 나는 자유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있는 거에 행복하고 또 주변에 감사하고 또 항상
낙천적으로 같이 웃으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행은 그렇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고 또 현장에서 새로운 어떤 지혜를 얻고 또 지식을 얻는 것, 또 같이 서로 호흡하며 또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행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는 진짜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aybe it's a sign we should do tonight.